257쪽이 되겠네요. 257쪽. 자, 환지 예정지의 지정. 자, 우리가 환지 계획은 환지를 지정해서 환지 처분으로 환지를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뭐다? 예정 상태예요. 예정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거를 지정하는가? 자, 지정의 목적. 자, 두 가지가 있죠. 자, 역시 사업의 원활한 시행 때문에. 또 하나가 사건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서 더 기간이 길죠. 너무 오랫동안 사건이 제한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제도가 나왔는데, 자, 우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란 누구를 위해서? 시행자. 자, 시행자에게 채비지를 아까 준다고 그랬죠. 그 채비지에 무슨 권? 처분권을 줘.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원래 처분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야 돼. 왜?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환지 예정지만 지정해도 뭐한다? 처분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채비지를 시행자가 처분한다, 이 상태를 말하는 거야. 환지 예정지에서. 어차피 환지 처분하고는 시행자가 팔진 않아. 이쪽에서 미리 파는 방법. 그래서 이게 시행자에게 채비지를 처분하는 권한을 주는 게 사업의 원활한 시행. 대신에 우리 소유자에게는 무슨 권을 미리 줘? 사용하고 무슨 권? 수익권. 이 권리를 미리 줘. 여러분, 사용 수익권도 원래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주는데 환지 예정지만 지정해도 거기서 미리 사용해도 돼. 자, 그거 남한테 주고 이익 받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단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소유권은 아니에요. 소유권 아니고 사용 수익권. 그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법적인 성격이 있겠죠. 법적인 성격은 임의적 절차죠. 임의적이다. 뭐 굳이 쓴다면 번호 1번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임의적이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문장을 잘 틀리는 게 그 부분이야. 환지 예정지는 항상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설권적 또는 설권적이라는 말 두 번째, 형성적이라고도 하죠. 형성적 처분이야. 즉 무슨 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소유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표현해.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원래 행정처분하면 누가 행한 처분? 문장 그대로 행정청이 한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뜻은 두 가지로 의미 갖고 있죠. 시행자가 누구이든 상관없다. 행정청이 했건 비행정청이 했건 모두 무슨 처분? 행정처분으로 봐. 어차피 시행자들은 행정처로도 뭐 받아서 지정받고 인가받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시행자도 행정청으로 봐. 그러니까 무조건 시행자가 누구이든 무슨 처분? 행정처분. 또 하나, 환지 처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환지 처분하고 별개야. 꼭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환지 처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뭐라고 그래?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누가 했건 환지 처분 별개이도 무슨 대상이 된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그래서 여러 환지 예정지 지정에 불만이 있거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법적인 성격이고, 세 번째로 지정하는 절차. 절차 물으면 무조건 시행자가 하는 거죠. 시행자가 우리 소유자 등한테, 항상 이 등부터 뭐야? 다른 권리. 그래서 여기는 소유자 뒤에 임차권을 말하죠. 임차권자 등이 있다. 자, 그때 시행자가 저 사람들한테 세 가지 알려줘야 돼.
먼저 위치, 어디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다는 위치, 그리고 면적, 그리고 지정됐다는 효력 발생 시기를 말하죠. 발생 시기. 그러니까 위치, 면적,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뭐를 시기를 자 뭐만 해주면 된다? 통지해주면 돼. 통지하고 뒤에다 공고 같은 것 안 해요. 그냥 통지만 해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 야, 오늘 통지하면서 5월 1일부터 사용하라 그랬어. 그럼 5월 1일부터 뭐해? 바로 사용하면 돼. 그래서 시기가 가니까 굳이 공고는 안 해도 되죠. 그럼 아까 환지 계획도 인가해도 공고했어요? 안 했어? 안 했고, 여기 통지에도 공고 안 했어. 마지막 무슨 처분만? 환지 처분만 그거 해주면 돼. 법적인 효력이 나오는 거 환지 처분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간혹 물어봐. 세 가지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할 때 공고하는 건 어디다? 환지 처분만 공고해. 나머지는 공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 환지 처분에 환지 예정지, 그냥 지정 처분할게요. 지정의 효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자, 먼저 시기부터 알아볼게요. 시기는, 자, 원칙. 자, 저기 발생 시기, 지정, 효력, 발생 시기가 있죠. 그 발생일, 알려준 날짜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다음 날이 되면 새로운 권리가 나와야 되니까 항상 어디까지? 공고일까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외라고 하는 것은 요 단어가 나와. 장애가 될 물건. 장애가 될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사용이나 수익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어. 그때는 그 시기를 어떻게 한다? 따로 정할 수 있다야. 항상 시험에서 요거 나오고 예외 그러면 뭐가 물건? 장애될 물건. 이 단어 보이면 무조건 시기는 뭐한다?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거 환지 예정지는 시험 문제를 내면 딱 요걸 내게 돼 있어. 무조건 요거 나와. 자, 모든 토지 소유자 등은 종전 토지에서 자, 어디 쪽으로? 환지 예정지로 자, 사용하고 수익권이 뭐한다?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전 토지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하여튼 종전 토지로 문제가 나오면 거기 사용 수익 못해요. 어디로 갔어? 예정지로 옮겨가고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사용 수익을 못해. 대신에 거기에 무슨 권은? 처분권은 남아있어. 아직도 처분할 권리는 남아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소유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소유권이 그랬으면 처분권도 넘어갔겠지. 근데 우리가 사용 수익권만 넘겨줬으니까 그 자리에 무슨 권은? 처분권을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 환지 예정지 지정받았어. 지정받으면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사용하고 수익만 하면 돼. 그 땅 여러분들이 처분해 못해. 어디에 있으니까? 저그 종전 토지가 처분권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분할 수 있는 어디를? 종전 토지는 처분하는 거고 이쪽은 여러분이 처분 못해. 오로지 뭐만 하면 돼? 사용 수익. 그럼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처분권은 누구한테? 원래 종전 토지한테 있겠지.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그러니까 무조건 처분권은 누구한테? 종전 소유자들에게 남아있어. 환지 예정지는 여러분들이 가서 사용하고 수익 받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소유자 등은 서로 간에 무슨 의무 있다? 수인의 의무가 있어. 상대방의 권리가 사용 수익하로 들어오는데 방해 거절해 못하죠. 나도 남의 땅에 가는 거니까 나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시험에서 무조건 환지 예정지 나와서 종전 토지 글자 보이면 무조건 뭐 한다? 사용 수익할 수 없고 뭐만 처분한다. 환지 예정지 문제 나오면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뭐는 못한다? 처분 못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채비지가 나왔을 때 시행자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면서 무슨권까지 처분도 가능하다. 요게 필요한 부분이야. 채비지만큼은. 채비지는 원래는 역시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해서 그 날짜로 팔아야 돼. 근데 그때까지 있으면 공사하는 비용이 안 들어. 그러니까 미리 뭐 하게끔 처분하게끔 준다 그래요. 네 번째, 용익권자 보호한다. 요걸 정비사업에 가면 지상권자 보호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쪽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용어가 용익권자, 우리 정비법에 가면 지상권자 이렇게 나와. 뜻은 같은데 내용 자체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첫째, 당사자. 당사자는 임대료 등에 대해서 무슨 청구한다? 증감 청구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뭐냐면 증감 청구 받았을 때 증감 청구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니까 서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증감 청구 없이 뭐 할 수도 있다? 바로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째는 요놈 하고 나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바로 그거 없이 뭐 하는 방법? 요렇게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증감 청구할 거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뭐해? 그냥 권리 포기 계약 해지로 바로 갈 수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증감 청구를 하든 계약 해지를 하든 날짜는 며칠? 60일 안에. 여기도 60일 안에. 그 말은 여기를 했을 때는 요 놈을 할 테니까 날짜가 없겠죠. 근데 요거 없이 바로 권리 포기 들어올 때도 며칠? 60일이라는 얘기야. 60일, 요 놈하고 또 60일이 아니에요. 각각이야. 맨 처음에 증감 청구하는 사람도 며칠 안에? 60일 안에. 그러면 증감 청구 없이 바로 뭐 하는 사람?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는 사람도 며칠? 60일. 그래서 날짜가 두 개 등은 똑같은 거야. 요놈 할 때도 60일. 그거 없이 요놈 할 때도 뭐다? 60일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를 면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권리 포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다 뭘 해야 하냐면, 자, 3번은 시행자한테 뭐를 청구해?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돈은 당사자 간에 주고받았는데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시행자. 이거는 시행자가 뭐를 지정해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해서 문제가 생기게끔 했으니까 그 시행자한테 대신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행자들은 거기다 반드시 뭐 해야 돼?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실제 시행자는 자기가 줄 돈이 아니 다른 사람이 줄 거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시행자가 할 일은 원래 소유자 아니면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이익 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 자 무슨 권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그래. 내가 네 대신 줬으니까 이제 내놔라 하는 뭐야? 구상권. 이 순서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 순서만 아시면 돼. 하여튼 뭐 뜻이 어쩐지 몰라도 우리 그림 그려드렸지? 지난달에 그냥 그림 보고 오시란 게 그런 부분이야. 당사자들은 임대료 등에 대한 증감 청구하고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되면 의무 면하려고 뭐 한다?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한다. 근데 이제 아예 처음부터 증감 청구해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뭐 할 수도 있다? 권리 포기 계약 해지야. 그러니까 증감 청구를 처음에 할 때도 며칠? 60일. 그거 안 하고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할 때도 며칠? 60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찌됐든 이 상태에서 여기 왔던 처음부터 여기를 했건 돈 달라고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시행자. 시행자는 반드시 보상해주고 대신 무슨 권 행사해? 구상권 행사한다 그래. 요 과정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 그래야 나중에 정비사업 들어갈 때 뭐가 달라지는지 구분을 하셔야 돼. 내용이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거든. 그래서 요 놈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비사업에 가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요 놈을 정리하시고, 그게 여러분 책에 지금 어디까지를 설명을 해야 되냐면 페이지가
그 258쪽에서 오른쪽에 289쪽에 보면 그 미음 위에까지 거기까지를 쭉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야. 그래 여기에 맞춰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애물 이전 제거는 아직은 안 하셔도 돼. 그런 부분들은 오늘 나중에 요약집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되니까. 자, 다음 장 넘겨 보시면 맨 밑에 쪽 그 비읍을 한번 보세요. 지난달에 안 했던 게 비읍 안 해드렸을 거야. 자, 토지관리,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그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사용수익의 정지처분, 거기다 밑줄 그고 쓰세요. 환지 부지정 토지, 환지 부지정 토지. 아까 기억나는가 보세요. 동의나 신청에는 환지 부지정 토지는 미리 돈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돈 주니까 사용수익 뭐 해놨어? 정지 못하게 해놨지. 그 상태야. 그걸 그 정지 처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문장 중에서 환지 예정지나 자 사용수익의 정지 처분, 그 말은 무슨 토지? 환지 부지정이 아까 미리 돈 주니까 시행자가 너 그만 써라 하고 정지시켜 놓은 거야. 그 상태야. 그 정지 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나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한 날까지는 누가 관리해? 시행자가 관리해.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 시행자. 그러니까 시행자가 너 돈 줬으니까 그만 사용하라 하고 정지시켜. 그럼 누가 관리해? 시행자가 관리해. 지금처럼 환지예정지가 지정됐어. 그러면 종전토지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 땅이 생기거든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한다. 나중에 또 기억해야 시장 등이 관리하는 걸 또 하나 배우시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자 사업 시행 안에 있을 때는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 관리한다. 그럼 반대로 사업 시행 후 그러면 시행자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때는 시장 등이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할 테니까 또 거기까지 구분해 두시고. 자 오른쪽 넘어가서 이제 환지 처분. 자, 환지 처분의 의란 환지 방식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말할 때는 환지 방식이 뭐라고 해?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환지 방식은 무슨 처분하려고? 환지 처분하기 위해서 이 절차가 필요한 거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무슨 계획에 따라? 환지 계획.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별도가 아니라 무슨 계획에서? 아까 환지에서 증환지하라, 감환지하라, 입치환지하라고 정한 게 있어. 그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교부. 교부가 뭐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증환지하든 감환지하든 줘야 되지 환지를. 그리고 환지 뭐를 해야 돼? 청산.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무슨 계획? 환지 계획. 무조건 환지 처분하면 이 말이 나오면 돼. 환지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증환지 그러면 증환지 뭐야? 환지 교부. 환지 부지정 그러면 환지 청산. 그렇게 결정한 처분을 환지 처분 이렇게 말해요. 그럼 환지 처분의 법적인 성격은 당연히 행정 처분이 되겠죠. 누가 했으니까? 시행자가. 하여튼 시행자가 하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모두 무슨 처분? 행정처분. 그럼 무슨 대상? 그렇지. 행정쟁송의 대상. 뭐 그 정도는 안 써도 알겠죠. 두 번째가 기속처분이야. 기속처분이라고 그래. 기속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자유구속하는 처분이야. 그럼 자유구속이라는 말은 시행자가 무슨 계획에 따라? 관리 환지 계획에 따라 한다. 그게 바로 기속처분이야.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왔던 거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없는 환지 처분은 무효이다. 맞아 틀려? 맞죠? 환지 계획에 없는 환지 처분은 뭐다? 무효야. 그게 무슨 처분? 기속처분이야. 앞으로 기속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무슨 계획대로? 환지 계획대로 하는 거지. 시행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뭐라고 그래? 기속 처분 이렇게 말해.
시험에서 꼭 필요한 환지 처분은 무슨 계획? 환지 계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설권적 처분에 속한다. 권리 설정이죠. 근데 아빠 저기 환지 예정지도 똑같이 뭐라고 나와 있어? 설권 나와 있어. 그때는 무슨 권? 사용 수익권이야. 사용 수익권. 여기가 비로소 무슨 권? 여기서부터 소유권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환지 예정지 소유권 옮긴다. 맞아 틀려? 환지 예정지 소유권 옮긴다. 무조건 틀렸다고 찾으면 돼. 그건 소유권이란 말은 없어. 사용 수익권이야. 사용 수익권. 무슨 처분에서? 환지 처분해야 소유권이란 용어가 나오게 돼. 요걸 찾는 거 시험에서 설권적이냐 사용 수익권이냐 똑같은 설권이 나와도 이렇게 달라져요. 자, 환지 처분의 시기. 언제 환지 처분할 거냐? 자, 공사 완료됐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는 완료됐다고 뭐 했다? 보고를 했어. 보고를. 여기는 공사 완료했다는 바로 뭐부터? 공고부터. 그 다음에 공람 들어가. 공고하고 공람. 공람은 뭐야? 날짜 14일 이상 줘서 의견 받겠다. 그러면이야. 완료도 누가 했고 시행자가 했고 공고도 누가 한다? 시행자. 특수한 경우야. 시행자가 절차를 거쳐. 그리고 나서 자 무슨 검사? 준공검사야. 그게 우리 받겠다는 내용이죠. 다른 법률은 완료되면 공고하기 전에 뭐부터 받아? 준공검사부터 받거든. 검사 받아야 공고한다고 돼. 이것만 순서가 바뀌어 있어. 그래서 늘 주의하셔야 돼. 대신에 이 준공검사는 누가 하게 되냐면 누가 해야 돼? 지정권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자 아닌 건 전부 다 이 법은 누구야? 지정권자야. 아까 환지계획 인가권만 누구한테 있어? 시장 등한테 있어. 검사도 지정권자야. 그럼 지정권자가 검사하면 검사받고 날짜를 정해서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라. 그래서 환지 처분은 반드시 뭐 해야 돼? 공고. 이걸 누가? 시행자가. 요렇게 해야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환지 처분 공고가 돼요. 그러니까 공사 완료되면 완료했다는 공고 누가 해? 시행자가 해. 시행자가 공고하고 나서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검사받아. 검사받고 며칠? 60일 안에 환지 처분 공고한다예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것 같게요. 이제 요 시행자가 지정권자이다. 시험 문제가 이거 나온 거야. 지금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했다. 그럼 지정권자가 완료했다고 뭐 하죠? 공고하겠죠. 지정권자니까. 검사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자기니까. 그럴 때는 시험에서 공고되고 며칠? 60일 안에 환지 처분 이렇게 나와. 시험에서.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검사를 안 받아. 안 받고 무슨 날로? 공고일로부터 60일이야. 일반 시행자는 뭐 받고 60일? 준공검사 받고 60일이야. 일반적인 시행자는 검사 받고 며칠 안에? 60일 안에 환지 처분이야. 근데 시험대 갔더니 지정권자가 시행자 이렇게 나오면 무슨 날로 60일? 공고일로부터 60일이야. 공고일로부터 60일. 여러분 시험에 계속 나온 지문이야. 요 근래 시험 기출문제 2년 3년 전에 거 보면 계속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 순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법은 다 뭐부터 하는데 검사 받고 공고를 나중에 하니까 시험에 잘 안 내. 이거는 바뀌었으니까 낸다는 얘기야. 내용이 틀리니까. 자, 네 번째. 그럼 환지 처분의 절차. 환지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야. 시기는 이렇게 나오고 절차는 시행자가 우리 소유자들에게 자, 다시 어디서 정한 대로? 그렇지. 환지 계획. 하여튼 환지 처분하면 이 말 나오면 돼. 환지 계획에서 뭐한 사항? 정한 사항. 아까 정한 게 뭐 있어요? 동의나 환지의 환지 부지정, 과소토지 환지분. 아까 6개 써드린 거. 그 정한 거 있어. 그러면 정한 대로 뭐 하고? 통지해 주면 돼. 그리고 여기 이제 뭐를 해? 요걸 한다는 얘기야. 공고를. 환지계획 인가에도 공고 안 했어. 아까 환지해정지 통지에도 공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유일하게 공고지. 그래서 이 공고일에 무슨 날이 돼야? 다음 날이 돼야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하게 돼.
우리가 지난번에 환지처분 배울 때도 환지처분 통지 고시했어. 고실로 무슨 날? 다음 날에 소유권. 모든 것은 환지처분이든 분양처분이든 절차 똑같아. 고실에 무슨 날? 다음 날. 여기는 공고일에 다음 날에 뭐 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환지처분 절차까지예요. 다섯 번째로 환지처분, 이걸 옮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환지처분의 효과. 자, 환지처분 효과는 다시 한번 뭐가 확정돼? 권리 확정. 권리니까 무슨 권? 소유권 확정. 그때 소유권이 확정됐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묻는 게 있죠. 그 확정됐을 때 시기가 있어. 확정 시기가. 그 시기는 소멸된 경우냐, 취득이나 이전된 경우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소멸은 환지처분 무슨 날? 공고일이 종료되면. 오늘이 공고일이야. 오늘 끝날 때 종료일에 뭐 한다? 종료된 때 소멸. 다음 날이 되면 새로 취득, 새로 이전된다 이렇게 말해. 자, 저기서부터 예전부터 우리가 전답에서 사업이 시작되죠. 그러면 전이라는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어느 날짜로 소멸? 공고일에. 환지처분 공고되면 오늘 전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져. 그리고 내일 무슨 권? 소유권. 어디에 대한 걸로? 대지에 대한 걸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그래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는 공고일, 하나는 다음 날로 돼 있어요. 아시겠지? 그래서 환지처분하면 하여튼 요놈만 잊어먹지 않으면 돼. 공고일로 할지 다음 날로 할지만 구분하면 돼. 그 구분은 뭐로 해? 소멸이냐, 취득이냐, 이전이냐 요놈만 갖고 답을 찾아내시면 돼. 자, 소멸됐다. 공고일. 오늘 공고일이 종료될 때 12시 되면 되겠죠? 12시가 된과 동시에 다음 날이 되면 뭐 하게 돼? 취득, 이전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하여튼 단어만 갖고 답을 찾아내시면 돼. 날짜는. 그럼 권리 이전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권리 무슨 권? 소유권 이전해 지금. 그럼 이전할 때 원칙은 어디서 어디로 이전해? 종전 토지에서 환지지. 새로운 토지 환지로 뭐 한다? 이전한다.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환지 처분한 이유가 이거지.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 만들어서 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하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옮겨주기만 하면 돼. 그런데 예외라고 하는 것은 종전 토지에 옮겨가지 않고 존속 남아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이 두 가지만 빼면 다 넘어가는 거야. 자, 첫 번째 행정재판상. 행정재판상의 처분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 있어? 종전 토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행정상은 용도지역 배우셨어. 용도지역. 그 행정처분은 용도지역이야. 여러분 땅에가 자연녹지로 지정돼 있었어. 새로 옮겨갈 때 자연녹지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그냥 없어져 그날로. 거기에 있으면서. 자, 재판상은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 나왔어. 여러분 땅에. 뭔 일인지 모르겠다. 출입금지 가처분 나왔어. 근데 새로운 땅 환지로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그런 것은.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무슨 단어? 행정, 재판상에 처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권리 중에 무슨 권?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이 아닌 권리는 무조건 다 이전이야. 자, 지상권 어떻게 돼? 이전. 저당권 이전. 임차권 이전이야. 무조건 요거 하나만 찾으시면 돼. 근데 단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어.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어.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에 뭐 한다? 소멸돼. 그러니까 소멸이니까 무슨 날이야? 공고일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멸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시험에 자꾸 이게 나오잖아. 지역권은 공고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그럼 날짜가 맞은 것 같거든. 근데 지역권은 그날 소멸되니까 어디에 있다가 종전토지에 있어. 종전토지가. 종전토지에 존속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뭐라고 했을 때 요 단어가 있어야 돼.
그럴 때만 공고일에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공고일 다음날 소멸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는 이야기야.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온 거잖아. 지역권은 공고일에 소멸되는 거 아니야. 종전 토지 뭐해? 존소가 돼. 무슨 단어 들어가야 돼? 요게 있어야 돼. 행사할 게 없어졌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무슨 날이야? 공고일이야. 요거 많이 틀리는 문제니까 특히 이놈 두 개만 알면 나머지는 이제 어디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간다 이러면 돼. 자, 책으로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책의 맨 아래까지는 해결됐어. 241쪽까지는 여러분이 그 정도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장 넘겨서 효과하면 환지처분의 효과는 권리 이전 확정 원칙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무슨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봐. 그러니까 다음 날이 이미 넘어가서 종전 토지로 본다는 이야기야. 예외 환지 부지정 토지 위의 권리 소멸.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가 뭐야? 환지 부지정. 그럼 부지정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뭐한다? 소멸한다 그랬어. 문제가 뭐냐?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는 부지정이야. 부지정인데 그럼 이미 돈은 받았겠죠? 뭐 받았어? 청산금 받았어. 받았다고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돈 받았어도 무슨 날이 돼야 돼? 환지 처분 공고일이 돼야 소멸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게, 자, 환지 부지정 토지는 청산금 지급하면 소멸한다. 맞아 틀려? X야. 청산금 줬다고 소멸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돼야 소멸이야. 아무리 돈 받은 건 이건 상관없어. 자, 과정이 공고가 돼야 소멸한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고 그랬죠. 자, 지역권 나왔죠.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뭐한다? 존속한다. 다만 첫 줄 끝에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이렇게 나왔을 때 공고가 되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죠. 또 다의 행정재판상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 그러니까 행정재판상의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넘어가 안 넘어간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입체환지의 처분의 효과. 입체환지하면 자, 뭐뭐 받았나요? 구분소유권 공유지분 받았어. 그 받은 것도 무슨 날에 소유권 취득에?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는 내용이 둘째 줄까지 써진 거야. 그런데 이 경우에 셋째 줄 종전 토지에 대한 뭐가?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어. 그럼 저당권은 종전 토지에 있어야 돼? 환지로 넘어가야 돼? 환지로 넘어가겠죠. 넘어가니까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에 그 건축물 일부나 그 공유주변에 있던 거에 뭐한 것으로? 존재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 자동으로 따라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놓고 저당권 설정해놨어. 그럼 여러분이 환지 받은 날에 무슨 권도? 저당권도 자동으로 따라와서 거기에 존재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권리 중에 무슨 것만 안 따라와? 지역권만. 그러니까 지역권 아닌 거는 전부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자동으로 다 따라와서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는 누가 갖는 땅? 시행자가. 보류지는 어디에서 정한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야. 아까 보류지가 뭐라고 그랬죠? 공공시설 용지라고 그랬어. 그래, 누구 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야. 도로 그러면 누구야? 도로관리청, 하천관리청 따로따로 있다는 이야기야. 그걸 어디서 정했어? 환지계에서 정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왜 환지 정했느냐 그러면 공공시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개마다 누가 어디서 정했어? 환지 정해놨어. 그 사람이 가져가. 그러니까 시행자는 뭐만 가져가? 채비지만 가져가. 그럼 가져가는데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해. 자, 이때 B 다만 환지 예정지가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때 우리 뭐 했나요? 미리 처분했어. 그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당의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밑줄 그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거기까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럼 밑줄 그었으면 쓰세요. 거기다. 언제 하느냐? 환지 처분 공고 후. 환지 처분 공고 후에 할 수 있어. 그래서 등기를 그때 마친 때 취득해. 아까 여러분들이 채비지를 시행자가 팔 때 샀어. 어디에서? 환지 예정지에 샀다는 이야기야. 아까 등기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돈만 주고 샀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환지 처분 공고되면 쪽지 갖고 있지. 샀다는 쪽지 그놈 갖고 뭐 하면 돼? 등기소 가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때 등기가 여러 번 앞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 아셨지? 그러니까 채비지는 내가 미리 샀다 그러면 등기해 못해? 못해. 언제까지 기다려? 환지 처분 공고. 그럼 공고할 때 여러분한테 쪽지 온다는 이야기야. 통지서 와. 그럼 통지서 갖고 어디를 가면 돼? 등기소 가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때 취득해. 원래 환지는 공고일에 무슨 날 되면 다음 날 되면 자동 취득이야. 자동으로. 근데 우리가 채비지 미리 산 사람은 자동 취득이 아니라 내가 가서 뭐를 해야 돼?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지난달에 거기까지 배우셨지? 오늘은 이제 사후 조치를 들어가 볼게요. 바로 청산금이야. 청산금. 아까 청산금 배운 대로 원칙은 공고일이 무슨 날? 다음 날에. 근데 미리 준다. 환지 부지정 언제 미리 줘? 환지 계획 인가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미리 주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고 시작하시면 돼. 그래서 니은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돼.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이 돼.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 뭐 할 때? 교부할 때 결정돼. 환지 계획 인가될 때 돈 줬어. 그럼 뭐야? 그때 결정이지. 이해되셨어요? 정상적인 것은 무슨 처분할 때?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이 돼. 근데 환지 부지는 미리 줬잖아. 미리 줬으니까 청산금 뭐야? 교부할 때. 이거 시험 많이 써. 결정하면 무슨 처분? 환지 처분 때 결정해. 부지정 그럼 미리 주는 거잖아. 미리 주는 걸 뭐라고 그래? 교부지. 교부할 때 결정이 돼. 문제 잘 나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확정이야. 확정은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이야. 우리가 확정은 잘 알아. 공고일 다음 날이라는 거. 근데 결정은 달라. 결정은 일반적인 경우는 환지 처분할 때야. 환지 부지정은 언제? 청산금 교부. 미리 준다는 이야기잖아. 미리 주니까 교부할 때 결정이 돼요. 자, 그럼 징수 교부 시기도 자,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 징수 교부하죠.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 무슨 토지? 환지 부지정 토지야. 그때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뭐 한다? 교부할 수 있어. 아까 환지 계획 인가만 돼도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부분이고. 다음에 분할 징수 교부는 할 수 있다고 끝에가 돼 있죠. 예외야 원칙이야? 예외. 원칙은 일괄이야. 원칙은 일괄. 항상 우리가 분할 나오면 원칙은 뭐야? 일괄. 우리 사업할 때도 원칙 뭐야? 일괄시에. 예외로 뭐 한다? 분할시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입장에서도 만약 증환지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았어? 땅으로 받았지. 돈 받은 게 아니라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서 내야 되지. 시행자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가 시행자도 여러분한테 다 한꺼번에 안 줘. 어떻게 쪼개서 주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원칙 일괄 예외 뭐다? 분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강제징수. 행정청인 시행자는 여러분이 돈 안 내. 그러면 뭐 한다? 강제징수. 뭐가 나와야 강제야?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른다. 이게 뭐야? 그게 강제징수야. 그러니까 문장제 돈 안 냈을 때 국세나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른다. 그 말은 무슨 징수? 강제징수야. 문제는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나왔어.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자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하면 줘 안 줘? 잘 안 주고 버텨. 그럼 어떻게 할 거냐야? 바로 시장 등에게 징수 위탁하겠다는 얘기야. 왜? 강제징수 못하니까. 그럼 징수 위탁하면 자 행정청이 뭐 들어가? 강제징수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받아주는 거야. 그럼 돈 내놔야지. 수수료. 수수료 얼마 내놔? 100분의 4야. 자, 앞으로 공법에서 수수료 하면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 100분의 4 아니면 100분의 2야. 무조건 어디서든지 수수료 하고 나오면 100분의 4 아니면 100분의 2예요. 중개사법도 그 많은 거 외우셨지? 수수료 외우잖아.
여기는 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외워 못 외워? 못 알아듣신 거야? 뭔 말인지? 중개사 보면 수수료 없으면 많은 거 외우잖아 맨날. 여기는 수수료 그러면 두 가지 뭐 100분의 4 이하. 그럼 이제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면 돼. 돈 받는 수수료는 4를 내놔야 돼. 돈 받는 거잖아 지금. 업무 위탁했을 때 수수료는 2를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돈 받으니까 많이 내놓으란 이야기야. 근데 돈 아닌 업무를 할 때는 얼마? 2를 내놓게 돼 있어. 딱 구분해놔. 수수료 나왔는데 틀려오시면 안 돼. 그러면 내한테 어떻게 되는 거야? 수수료 틀려오면 뭐 많아야 틀려오든가 말든가 하지. 자, 4냐 2냐 두 가지잖아. 뭐 받는 거? 돈 받는 거 수수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야? 4야. 100분의 4. 업무 위탁에서 업무 위탁. 그때 얼마? 2를 내놔. 어디 가든 똑같아 공법은. 그러니까 공법이 그래 편한 거야. 공법은 원칙이 딱 정해지면 어디든지 다 똑같이 적용을 해. 자, 우리 중개사법 이건 달라 이건 다르고 이러잖아. 그게 물짬법들 그래. 하위법들. 우리는 뭐야? 큰 법이야. 큰 법. 공법의 대표적인 법이잖아. 부동산 공법은 무조건 국토계획법이 공대장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배우는 법은 큰 법이야. 형님법. 나머지는 뭐야? 동생법이야. 가서 일러. 저 중개사법 선생한테 일로도 뭐라고 할 거야 지가 내한테. 자, 그 다음 청산금 공탁. 공탁은 법원에다 뭐 하는 거야? 맡겨놓는 걸 말해. 다음 장 넘기시고. 소멸시효. 청산금 소멸시효는 무조건 몇 년? 5년이야. 자, 거기서 5년. 어느 날부터 5년이야?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야. 우리는 모든 권리 확정이 언제야? 공고일 다음 날이잖아.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도 공고일 다음 날이 돼야 주고받잖아. 그러니까 그날부터 몇 년? 5년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등기라고 써놨는데 원래대로 환지 등기 특례라고 써야 맞아. 원래대로 쓰려면 환지 등기 그러면 해야 되는 걸로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등기의 특례라고 써야 돼. 자, 두 가지 배울게요. 오늘 환지처분, 분양처분. 오늘 두 개 같이 배워요. 환지처분이니까 무슨 법? 도시개발법. 분양처분, 도시정비법이야. 그럼 환지처분하든 분양처분을 하든 물권 변동, 환지처분이나 물권 변동에 한 환지처분에 한 물권 변동은 원칙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는 등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는 거는 지금부터 뭐야? 예외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도 환지 등기가 원칙이 아니라 특례야. 특례. 등기한다는 거 뭐다? 예외란 이야기야. 왜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부상하고 실제 권리관계가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지. 같으면 문제가 없어. 다를 때는 뭐 해줘야 돼? 등기. 그럼 이렇게 등기해주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처분 때문에. 여러분이 등기 이름 여러분 입으로 안 돼 있어도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거야. 근데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팔아먹을 때 왜 네 것도 안 내 파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등기를 내 이름으로 맞추는 건 뭐 때문에? 결론은 처분하려면, 내가 나중에 팔아먹으려면 내 앞으로 돼 있어야 팔아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거 이름 안 돼서 내가 등기 권리증 갖고 있으면 누구 거야? 그냥 내 거야. 근데 결론은 팔아먹을 수가 없어. 그게 내 거라고 주장을 해도 내가 팔아먹어 못 팔아먹어? 못 팔아. 그래서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해줘야 돼. 그래서 특례 세 가지. 안 해도 되는 등기를 누가? 시행자가 하는 거야. 시행자가 등기 촉탁이나 신청을 해줘야 돼. 안 해도 되는 등기를 누가 했다? 시행자가 한 거야. 시행자가. 근데 시행자가 하는데 왜 촉탁이고 신청이라 그래? 에? 여기가 행정청이면 촉탁,
행정청 아니면 신청 그러지. 항상 시행자는 우리가 환지 방식은 누구누구로 구분되어 있어. 행정청, 비행정청. 그러니까 행정청 시행자가 해서 촉탁 등기한다 그러잖아. 행정청끼리는. 행정청 아니면 뭐라 그래? 신청한다 그래. 그래서 용어도 이렇게 나와. 그때 시행자가 할 때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어요? 14일이야. 일단 요놈이라도 기억하시면 돼. 환지 처분 공고되고 며칠 안에? 14일 안에. 나중에 정비사업에 가면 지체 없이 돼 있어. 이걸 구분하라고 돼 있어. 지체 없이. 그러니까 이 법은 며칠? 14일. 정비법 가면 지체 없이로 돼 있어. 지체 없이. 이런 걸 자꾸 내 끝에다 낼 때.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인데 날짜를 쓰는 법이 틀려. 이쪽에서는 며칠? 14일. 자, 정비법에 가면 지체 없이 이렇게. 거기다 14일 써놓으면 틀렸다고 찾아내시면 돼. 두 번째, 시행자의 일괄 등기야. 뭐가 특례야? 일괄이 특례지? 다 개별 등기 원칙이잖아. 등기는 무슨 등기? 개별 등기. 여기는 공사 끝난 지역 통째로 한꺼번에 해주는 일괄 등기야. 세 번째, 시행자의 무슨 등기? 단독 등기지? 등기 원칙은 어떻게 돼 있어? 당사자 공동이. 근데 시행자 어떻게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환지 등기의 특례 그 말은 세 가지. 누가?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단독으로 한다. 내가 분양 처분할 때 안 알려드려도 똑같아.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날짜만 차이 있다. 날짜만 차이 있다 분명히 알고 가시면 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법은 틀이 하나 잡히면 하나로 해결하라는 얘기야. 따로따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바꿔내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내실 줄 알아야 되니까 원리는 같고. 자, 다시 환지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럼 한다 그러면 특례라는 얘기야. 특례. 왜 한다? 등기부하고 실제 권리가 같아 달라? 달라. 다르니까 내가 처분하려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 아까 환지 채비지 처분 우리가 샀어. 채비지 사면 내 거야? 아직도 다른 사람 거야? 아직도 다른 사람으로 등기돼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바꿔놔야지. 그래야 돼. 그래서 이것들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등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1번 2번은 읽으시면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채비지 그거는 안 해도 되고 맨 밑에 4번 감가보상금. 감가보상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 후에 토지가액 총액이 사업 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보다 뭐가 됐어? 감소가 됐어. 그의 차액에 상당하는 감가보상금을 그 종전의 토지 소유자나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야. 그러면 감가보상금은 청산금하고 같다 별개다? 별개야. 청산금은 쉽게 개별지잖아. 개별적으로 주고받는 돈이야. 감가보상금은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누구?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돈이 감가보상금이야. 그러니까 청산금 우리 감가보상 구분하라 그러면 청산금 뭐야? 개별적이야. 여러분이 증가 받았으면 뭐 해야 돼? 돈 내놓는 건 청산이잖아. 근데 이건 가만히 있어도 뭐가 감소되면 전체 금액이 시행 후에 감소가 되면 여러분한테 다 일정 금액이 나오는 돈이야. 그게 뭐라고 그래? 감가보상금이라고 그래. 감가보상금이 왜 생기게 되는가를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시행 전이에요. 시행전이 한 50억 나왔어. 금액이. 이건 너무 적은 돈이지만 우리 너무 큰 장 하면 배짱만 커져서 안 돼. 50억 나왔어. 전체 땅이. 그때 전체 땅에 45억하고 5억으로 구분이 돼 있어. 이때 45억은 소유자가 갖고 있는 돈이고 요게 공공시설의 땅이 5억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시행을 했어요. 시행 후에는 50억보다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게 감소해야 돼? 사업했는데 땅값이 떨어져? 높아져? 높아지지. 자, 50억이 얼마나 올라가? 5천억 올라갈 수 있어. 5천억 하면 너무 크니까 또 100억 정도만 해. 이건 당연히 올라가는 돈이야. 근데 이제 소유자가 40억, 공공용지가 60억.
이렇게 확보됐어. 그럼 뭐가 너무 많이 늘었어? 공공의 땅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 소유자는 원래 금액이 줄었어. 이걸 말하는 거야. 소유자의 금액이 감소된 거 이걸 말해. 5억 차익 생겼죠? 5억을 여기 산 사람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줘야 돼. 그게 무슨 돈? 감가보상금이야. 그럼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건 첫째, 시행자가 누구였단 이야기야? 행정청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러분이 하면 이렇게 안 해. 그렇지. 여러분이 조합으로 참여했어. 그럼 내가 막 적게 가지려고 그래? 많이 가지려고 그래? 그렇지. 45억이면 5천억 갖고 싶지,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이 아니니까 뭐야? 행정청이 하다 보니 공공용지를 너무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줄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누구일 때만 시행자가 누구, 이걸 찾는 게 시험 문제야. 조합 써졌으면 해당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감가보상금 글자 보이면 시행자 이름부터 확인해봐. 그럼 누구로 돼 있어? 행정청으로 쓰면 맞아 있고 행정청 아닌 걸로 쓰면 틀렸다고 찾아내시면 돼. 아셨지? 그리고 자 뭐가 감소됐냐면 소유자의 땅이 종전에 45억인데 시행 후에는 어떻게 됐어? 이게 전체 금액이 아니라 누구의 금액? 소유자의 금액이 감소됐다는 얘기야. 그때 개개인한테 개별적 주는 게 아니라 전체야. 그 안에 있는 소유자가 5천 명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천 명한테 다 나눠줘야 돼. 거기 임차권이 있어. 그럼 임차권자에게 나눠줘야 돼. 근데 저당권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저당권 같은 것은 그러니까 소유자 임차권만 알면 돼.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모두 나눠주는 돈을 무슨 금액? 감가보상금. 뜻 잡으셨지? 그래서 감가보상금은 시험장을 찾을 때에는 시행자 이름 누구다? 행정청이다. 이것만 찾으면 돼. 조합 문제 낼 때 많이 내거든. 조합은 이거 해당 없어. 아까 말한 대로 45억, 여러분 5천억 갖고 가져야 좋지. 자, 무슨 여러분이 조합이 무슨 자선 사업 한다고 나 45 이런 사람 없겠지. 그러니까 절대 생기지가 않아. 다시 말하면 이게 뭐야? 사건 보호 규정이야. 그러니까 최소 얼마나 맞춰야 돼? 40억은 맞춰주라는 얘기야. 그래야 감가보상금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 보호하려고 요 제도를 만든 게 뭐다? 감가보상금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아무것도 읽을 거 없어. 뭐 식 같은 거 읽지 말고 아까 두 가지만 읽으시면 돼. 자, 시행자 누구다? 행정청이다. 자, 전체 금액이 감소됐어. 누가 받는 돈? 모든 소유자 임차권이 받는. 거기까지만 기억해. 무슨 식 잡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용익권자 보호규정이 또 나왔네. 아까 어디도 있었는데? 환지예정지 지정에도 있는데 왜 이게 나오느냐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걸 알고 배우셔야 돼. 왜 두 군데를 써놓고 한 군데 배우고 한 군데 안 배우는지를 알으셔야 돼. 자, 용익권자 보호라는 말은 어디 과정에 있어? 환지 예정지 할 때도 있었고 지금 무슨 처분? 환지 처분할 때도 나온다는 이야기야. 왜 두 번을 써야 되느냐 하는 거. 아까 환지 예정지 지정이 필수적이야 임의적이야? 임의적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만약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으면 어디서? 그때 하라는 이야기야. 근데 이게 지정 안 하고 왔으면 어디에서? 환지 처분을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두 군데를 넣어놓은 거야. 아셨지? 환지 예정지가 무슨 절차? 임의적 절차. 필수면 아닌데 임의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정했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돼? 용익권자 보호제를 거기서 해결해야 돼. 그럼 이쪽에 와서 나중에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걸 안 하고 넘어오면 어디서 해야 돼? 환지처분. 그래서 두 군데가 들어있어요. 아셨지?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왜 두 군데 들었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임의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달 과정은 거기까지. 다음 달에 가서 도시개발 채권 이런 거는 이제 다음 달 과정으로 넘어가요. 자, 쉬었다가 이제 어디법? 주택법으로 가는 거예요. 주택법으로.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주택법 갈게요.